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동광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강의를 하게 됐는데, 우리 김도경 팀장님 너무 이렇게 강의를 잘 해주셔서 저 그냥 빠져가지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흑마늘 너무 좋네요. 꼭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남자 그 발기부전 공부했습니다. 오늘 혈액순환 때문이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냥 흔히 이렇게 되나 보다 그렇게 이제 지나가는데, 오늘 이런저런 공부를 많이 하게 돼서 정말 저도 우리 그런 제품들 정말 충실하게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가 좀 있어서 이것이 애텀이다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요즘에 공부하는 것들 있죠. 3MP 공부를 하는데, 저도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100세 시대의 삶의 변화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80세 해서 보통 20세까지, 20세에서 25세까지 공부를, 이런저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고 사회에 나가서 60세까지 이제 일을 하고, 60세에서 80세까지는 이제 정년, 이제 쉬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공부하는 거는 이제 20에서 25세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65세에 정년을 해서 끝났는데, 요즘에는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80세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80세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80세까지 일을 하는데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면서 계속 재교육을 해야 된다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20세, 25세까지 공부를 했지만 다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위해서 다시 80세에서 일을 하면서 재교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80세에서 100세까지 이렇게 우리가 정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그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오래 산다는 것 자체가 재앙일까, 어떻게 보면은 참 굉장한 선물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80에서 90세까지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게 좀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탑클라스타라는 거 유튜브를 하는데, 조금 전에 재교육이라는 게 60에서 65세에서 65세까지 교육을 받는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제가 제 유튜브를 이렇게 하루에 한 2,000에서 2,500명 정도가 들어오고 계세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 유튜브는 애터미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입니다. 무슨 일반 유튜브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45세에서 65세까지가 90%가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 정보를 알고자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놀랬던 게, 남성분들도 최근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90% 정도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남성분들이 요즘에는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5세까지 이렇게 45세에서 65세 이러면은 어때요? 혹시 40세 분 계세요? 40대? 우리 몇 분 안 계시죠? 근데 40대도 제가 보니까 곧 60세가 금방 되더라고요. 그분들도 절대 걱정할 거 없어요. 금방 60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45세에서 60세 사이가 예전 같으면 좀 평안한 시기예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도 다 이렇게 키워놓고, 어느 정도 이뤄놓고, 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느끼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듣고, 이렇게 해야 시기인데, 왠지 요즘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뭔가 공부를 해야 되고, 뭔가 활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오래 살기를 원하죠. 정말 오래 살기를 원해요. 죽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 요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아유, 빨리 죽어야지.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보시면 오래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무병장수를 꿈꾸는 트랜스 휴먼이라는 거죠.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에게 암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지만, 워낙 요즘에 의료 시스템들이 잘 발달돼가지고 다 이렇게 고쳐가지고 수술해서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래 사시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65세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65세 요 연령대에 액티브하게 움직이시는 그런 그 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적.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옛날에 비하면은 좀 많이 이제 조금 차분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뭔가 하기 위해서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액티브 시니어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가져야 할 것들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시계를 꼭 가져야 되겠다. 시계인데 이런 시계는 어떤 시계냐면은 지금 저런 일반 시계들이 아니고 나만의 시계를 좀 가져야 되겠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자녀들 키우고 또 어떻게 보면은 뒷바라지하고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살지 못했거든요. 뭔가 지금 열심히 쫓겨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아까 45세에서 65세 요 기계는 좀 뭔가 다시 생각을 해서 나만의 시계를 좀 가져야 되겠다. 나만의 시계는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없었어요. 대부분 가족들을 위해서 뭐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용해 왔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나만의 시계, 남편들은 또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물론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또 이렇게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케줄을 잘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지 내 시간은 하나도 없어지고 내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활용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내 시계를 좀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침반이 뭔지 아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런 나침반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오신 거예요.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여기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침반을 좀 가져야 되겠다. 또 나의 나침반을 가져서 이런 어떤 방향성을 확실하게 찾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삶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게 보면은 막연히 사는 것보다도 어떤 대안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65세가 됐는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80에서 90살까지, 80에서 100살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돈이 전부가 뭐가 전부일까? 그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대안이 없고 나침반이 없고 목표가 없고 할 일이 없으면은 굉장히 좀 허무해질 것 같은. 그래서 고독사라는 거, 고독하다. 그런 것들이 많이 고독사 하신 분들이 과연 돈 같은 게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뭔가 허전하고 허무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향형 액티브 시니어가 남는 50년 우리가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했죠. 50년간 지향하면서 살아야 할 5가지가 있는데 경제력은 정말 필요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 전부 다 경제력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관계력. 우리가 친구도 있어야 되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관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 혼자만 살 수가 없는 거. 이 관계력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활동력. 아까 우리 이제 김도경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활동력을 가져야 되는, 액티브한 거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또 중요한 거는 건강이 따라야 되잖아요. 이 건강이 중요한데 건강하면은 구글에 레이먼드 커주알이라는 수석 엔지니어가 있는데 그분이 하루에 100알씩 건강식품 먹었대요. 100알씩. 건강식품 먹었는데 이분들이 사회에서는 저 사람은 중독자가 아닌가, 건강식품 중독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럼 내가 중독자인지 하루에 100알을 먹었는데 그분이 1년간 건강식품의 비용이 약 11억을 투자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과연 중독자인지 한번 병원에 가서 나를 체크를 해보자. 그래서 체크를 해봤는데 65세 때 체크를 했는데 45세예요. 그렇게 몸이 그렇게 45세라는 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모든 그 세계 방송이라든지 그런 그 잡지나 이런 곳에서 당신 도대체 그렇게 많은 양의 그 건강식품 먹어서 이렇게 몸의 연령이 이렇게 10년이나 20년이나 이렇게 낮춰졌는데 비결이 뭐냐? 건강식품 먹었다는 거죠. 자, 그럼 과연 우리도 당신처럼 100알씩 먹을 수 없잖아요. 11억을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투자할 수가 없는데 어떤 걸 먹으면 되는가 했더니 얘기했던 오메가3. 오메가3를 꼭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항산화제. 아까 말씀하셨죠. 항산화제가 정말 항산화제라는 거는 우리가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거에 항산화제는 꼭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된다. 그래서 흑마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우리 비타민제. 비타민제는 우리가 지금 나오죠. 이번에 새로 나온 우리 프로펙타민.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요 비타민제를 꼭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파티딜셀린이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인지력 향상.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부족하면 뭐가 걸리죠? 치매.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 애터미에서 나온 제품 뭐가 있죠? 메모리어도 있죠. 이런 것들은 꼭 섭취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80에서 90살까지 정말 당신의 정신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우리가 섭취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치 소비가 필요하다. 가치 소비. 우리가 액티브 시니어가 50년 동안 지향하면서 살아있는데, 가치 소비가 뭐냐면은 공헌하는 삶이라는 거죠. 내가 공헌하는 삶, 어디가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이런 공헌하는 삶을 꼭 살아줘야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직업. 이제 저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도대체 얼마나 돈을 벌려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냐, 뛰어다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과연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물론 돈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는 80에서 90살까지, 65세, 그러니까 70에서 90살까지, 100살까지 재미나게 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재미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과연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돈 때문에 하는 거라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거예요. 직업 소속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죽기 전까지 해야 할 소속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90살이 돼도 여기에 나오면 우리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가 있잖아요. 또 저희 파트너들과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라는 걸 좀 열심히 지금 진행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들은 꼭 우리가 50살까지 이거는 가지고 가야 된다. 근데 제가 요번에 3MP를 공부하면서 이게 여기가 나오더라고요. 100세 시대의 중요한 무형자산이라는 거. 무형자산 아시죠? 보이지 않는 건데, 이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면 돼요. 기술 지식. 뭔가 자기만의 기술을 가져야 된다. 65세까지, 아니 80살까지 일하면서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뭔가 기술 지식을 계속 자기가 습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평판이 좋아야 된다는 거. 예전에 60살까지 살다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20살까지 사니까. 평판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평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영향력. 여러분들은 주변에 어떤 영향력이 있어요? 저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람 삶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평판도 줘야 되고, 내가 내 주변에, 내 사회에, 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삶. 저는 참 그 유튜브를 하는 거 보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영향력을 조금씩 저희 파트너들에게 끼칠 수가 있다. 이런 것도.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건강.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건강이라는 것이 내가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비타민하고, 그 다음에 항산화제, 그 다음에 오메가3, 메모리업, 이런 걸 꼭 섭취를 해야만이 내가 건강하게,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여러분들 인간관계 어떠세요? 저도 이제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거 보기 전에는 제가 이제 근데 이 나이가 됐는데 버릴 사람 보내야지. 그냥 내칠 거 내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100세까지 살아면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제가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도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겠다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력. 여러분들 매력 있으세요?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매력 있고, 저 사람은 왠지 매력이 있어도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내가 그냥 머릿속에 떨어져 있는데도 그분 너무 좋았어. 아까 우리 강의하신 분 너무 좋았어.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은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화장품 안 써요.
최소한 그런 것들 중에서 매력을 떨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초 화장품 정도는 정말 남자나 여자나 충실하게 하고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매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좋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사람 한 번 더 보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긍정성. 여러분들 긍정성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긍정적인 사람. 어쨌든 자기가 이거 합시다 그런데 무조건 우리가 보면은 끈끈이 토를 단 사람 있어요. 제 친구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그걸 금방 당하더라고요. 제 친구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런저런 어떤 그 카톡에 데이터를 올렸는데 야 이런 거 누가 본다고 올리지 마.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미안해 너 보지 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뭘 올렸는데 또 다른 친구가 야 요즘 세상에 이거 누가 봐. 그럼 또 얘기를 한 그 친구는 결국은 또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는 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넘어가 줘야 된다. 내 아닌 다른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너그러운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활달한 성격이 중요해요. 항상 긍정적이면서 누구를 만나도 니코네코 이거 일본 말이에요. 이렇게 웃으면서 사람을 만나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달한 성격이고 또 누구를 만났을 때 좀 어떤 그 성격 자체가 굉장히 저 사람은 꼭 보고 싶다 또 보고 싶다 그런 활달한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유연성.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 여자든 남자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어디 나왔어요? 100세 시대의 중요한 무형 자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산이라는 거. 어려워요, 이거? 돈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방성. 이런 것들. 내가 마음을 열어놓고 오픈마인드로 항상 살아가는 것. 자, 이 중에서 기술 지식, 평판, 영향력, 건강, 인간관계, 매력, 긍정성, 활달한 성격, 유연성, 개방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형 자산이라는 거죠. 어떤 형태가 없는 자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보충해 가면서 살아야지 내가 100세까지 잘 살고 무난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 여기에서 몇 개나 지금 가지고 있을까요? 없으면은 하나씩 차곡차곡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아신 분들 많은데 저는 그 현재 효진국제교육센터라는 일본 유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80년도에 일본에 가서 컴퓨터를 공부를 했어요. 컴퓨터를 공부를 해서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있는 대기업 연구소로 스카우트해서 들어와서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2006년도까지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제가 이제 유학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는 제가 방송 영상, 영화 영상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직업 교육 전문가, 그 다음에 현재는 애터미 사업가. 제가 이제 여기 사진 나오는 게 전번에 그 채널 W라는 프로그램에서 일본 학교를 홍보하는 나레이터를 좀 했습니다. 현재는 유튜버 탑클라스타라는 유튜버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일본에 가서 성공하는 사람들, 제가 직업에서 직장에서 유학 가가지고 일본 회사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취재도 하고요. 지금 여기 학교 회사 방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인터뷰도 제 학생들이라든지 인터뷰도 하고 저는 돈 걱정하지 않고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고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싶은데 저희 우리 가족입니다. 여기가 이제 큰 딸이고 둘째 딸이고 저희 집사람. 큰 딸이 영국에 살고 있어요. 이제 스웨덴 사이를 봐서 제가 결혼식 때 스웨덴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 때 제가 이제 찍은 사진이고 현재 영국에서 살고 있는 저희 손주 손녀입니다. 얘가 이제 2019년도에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애 낳으러 와가지고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3년 동안 한국에 있다가 2022년도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왜 인터뷰를 해야 하는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욕심 많죠. 120살까지 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할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사실 주도적으로 살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보면 이 나이일 때까지도 보면 일만 한 것 같아요. 제가 제 마음대로 어떻게 살고 싶지를 않아서 현재 4일부터 또 일본에서 손님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하고 계속 일하고 어제도 저희 사무실에서 유학 설명회를 했고 지금 현재도 일본 손님들이 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제 마음대로 스케줄링 하면서 살고 싶은데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 정말 꿈은 주도적으로 좀 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잘 살고 배우고 사랑하고 공헌하는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싶어요. 균형 잡힌 삶. 그러니까 공헌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싶은 생각은 내 욕심이고 이렇게 잘 배우고 사랑하고는 내 마음인데 진짜 공헌하는 삶. 어제도 제가 이제 영국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공헌하는 우리 박한길 회장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분이 그러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이렇게 공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공헌한 삶을 이렇게 딱 선포하면서 내가 사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그 유년 시절에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 꿈 있으시죠? 유년 시절에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고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운동을 굉장히 제가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일본으로 다른 거 다 이제 하지 않고 군대에 제대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유학을 해서 일본에서 직장 생활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큰 범죄 현장 가면은 이렇게 그 스캐닝 하죠. 지문 같은 거 채취해가지고 이런 거 지문 검색 시스템 저희가 이제 처음에 한국에 와서 경찰청 그런 팀에 가서 같이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일본은 유학이 굉장히 저는 안정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직장 생활 하다가 우연히 일본에서 저한테 제안이 왔어요. 유학 일을 해보지 않겠냐. 근데 사실 제가 해외 사업부장을 할 때여서 조금 생각을 했죠. 일본 유학, 그래서 회사에 제가 얘기해서 6개월만 그럼 시간을 주세요. 회사에서도 제가 좀 그때 몸집이 너무 커가지고 조금 이제 좀 부담이 있었던 상황에서 제가 6개월 동안 겸직을 해보고 괜찮으면 나가서 유학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유학을 했는데 정말 그때 생각해서는 딱 6개월 해보니까 저의 어떤 특별한 어쩌만 남기지 않으면 너무너무 좋은 그 회사 비즈니스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잘 알고 일본에서 유학을 했고 제가 또 직접 그 직장 생활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했는데 어때요? 유학원을 시작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유학원 2006년도에 시작했는데 2011년도 이게 뭐예요? 쓰나미. 이게 정말 타격이었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타격이었어요. 과연 이게 저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이런 쓰나미가 발생이 되면 일본 유학을 안 가죠. 저희는 일본 유학을 가야지 돈이 되는 건데 아까 우리 공선혜 팀장이 말씀하셨듯이 여행사도 밖에 나가야지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학을 가야지 되는데 유학을 안 가니까 저한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경쟁력 관련된 일본 학교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그리고 일본 유학 전문 방송 출연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2019년도에 한일 갈등 여러분들 아세요? 이거에 좀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 계세요. 근데 저는 굉장히 민감했어요. 한일 갈등이 일어나니까 한일 갈등 그 과정에서 일본 학교를 홍보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크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 방송 어때요? 제가 그 일본 학교를 홍보하는 방송을 하면 안 되겠죠. 방송도 어느 날 녹화하러 오지 말라고 얘기 나온 거야. 녹화를 하지 말재요. 매주 한 번씩 녹화했는데 녹화가 없어 끊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때 저에게 다가오는 게 살며시 다가오는 게 애터미예요. 2019년도에. 저에게 우리 김설한 본부장님이 애터미를 저에게 처음에 이제 제품을 해줬는데 처음에는 저한테 와닿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희는 바이너리다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큰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선환 본부장님은 저희 그 유학생 학부모였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앱솔루트 화장품을 선물해 주셔서 그 전에는 애터미 하신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세요라고 막 인사만 했어요. 근데 화장품 선물했는데 그 화장품을 영국에 있는 저희 딸이 와서 사용을 해보고 너무 좋다. 아빠 이거 뭐야? 그래서 제가 애터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김선환 본부장님을 제가 저기 사무실에 좀 와주시라고 호출을 했어요. 근데 와서 제가 애터미 회원 가입한다고 하니까 가입하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회원 가입 때문에 선물 주는 거 아니고 그냥 써보세요라고 해서 제가 해본다니까 가입시켜달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계속 실강하다가 회원 가입해서 제가 그때부터 애터미 열심히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애터미는 정말 대단한 회사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다음 코로나 갔죠. 코로나. 여러분들 코로나 시절에 저희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영국에서 저희 딸 부부가 한국에 와 있었고, 그 다음에 손주가 있었고, 손녀가 태어났고, 저희 집에 북적북적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수입이 없는 거예요. 수입이 없고 표시를 못 하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유튜브에 집중하고 애터미에 집중. 물론 그때는 모일 수도 없었지만은 줌 회의로, 그 다음에 줌으로 녹화해서 유튜브하고, 그때부터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유튜브는 제가 할 수 있던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를 전공했고, 또 한 가지는 대학원에서 영화 영상을 했으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녹화하고, 그렇고 내가 또 이렇게 방송에서 출연을 해서 좀 하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모든 게 수업이 돼버렸는데, 저에게는 또 액티브한 그런 게 시작이 됐죠. 유튜브가 됐고, 또 애터미가 됐고, 애터미는 어떤 애터미예요? 글로벌 애터미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에게 와닿아서 제가 애터미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애터미는 나에게 제 2의 삶의 꿈을 꾸게 했습니다. 제가 이런 활동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친구들도 전부 다 저에게 애터미 파트너가 앞으로 될 거예요. 해외에 있는데 이런 친구들 만나러 좀 가게 됐는데, 어쨌든 애터미가 제 2의 삶을 꿈꾸게 했고, 그런 꿈꾸게 한 애터미가 어떤 애터미일까? 여러분들은 어떤 애터미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것이 애터미다는데 제품은 어떤 제품을 할까요? 생필품이에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 생필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시장은 전 세계 70억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대단한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로 비즈니스를 해도 되는데 전 세계 70억 인구를 대상으로 비즈니스가 할 수 있다고. 자본금. 생활이 곧 사업이다. 자본금 필요하시나요? 저는 애터미를 사업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판매사를 저는 좀 빨리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업하고 싶으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여건에 맞춰서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생활하면서 애터미를 하지만은 저는 빨리 가기 위해서 판매사를 빨리 갔어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활용을 잘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저는 애터미를 알아봤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강요한 건 아니에요. 자기 여건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의 형태는 어때요? 제품 애용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제품 애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고, 안내하고, 시스템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가 많은데, 여기 오신 분들, 저는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의 형태라는 거죠. 어려운 게 없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사실 저희가 막 땀 흘리고 일을 하면 그 일은 꼭 참석을 하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쉽다고 생각해서 더 참석을 안 할지 모르겠죠. 그 다음에 사업 유형은 뭐냐?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다. 플랫폼 얘기를 하죠. 플랫폼 비즈니스다. 그 다음에 가치는 공유 경제 시대에 함께 성공하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함께 성공하고 싶다는 거죠. 이런 애터미의 가치는 공유하고 함께 성공하는 사업이다. 제가 이제 이것이 애터미다인데, 우리 오무가 뭐죠? 5가지가 없어요. 자, 가입비가 없고, 진입비가 없고, 유지비가 없고, 추천수당이 없고, 월 마감이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추천수당이 없다는 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그 김선한 본부장님이 바이너리인 그 애터미를 하는 걸 제가 열심히 하세요라고 별로 신경을 안 썼냐면은,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바이너리는 예전에 저는 이제 우연히 일본에 있을 때 A사를 공부를 했어요. A사 정말 우리 유통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비즈니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그걸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바이너리는 귀신도 못한대요.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딱 보니까 월 마감도 없다. 마지막에 그 4번 추천수당하고 월 마감, 만약에 여러분들 추천수당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 성공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똑똑한 사람, 추천을 많이 하신 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추천수당이 없다 보니까 무한대, 내가 추천을 하지 않아도 추천수당이 있다고 하면은 대수를 마감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있고 이렇게 이 사람을 내가 추천했어. 그러면 이 추천하는데 대수를 몇 대까지만 나의 영향력을 인정해가지고, 만약에 100대다. 100대까지만 나의 영향력을 인정해준다. 100대 이후는 인정 안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추천을 많이 한 사람이 이익이 오겠죠. 근데 이 추천 수당을 딱 없애보니까 이게 완전히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대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월 마감이 있다. 만약에 여기가 애터미는 본인이 30만 포인트가 되고 우측이 30만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좌측이 30만 포인트가 될 때 만약에 이게 이제 최초의 보너스가 발생이 된다고 했는데 월 마감이 있다. 근데 여기가 30만이고 여기가 25다. 그러면 월말에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5만 포인트 채우죠? 자,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걸 없애버렸어. 과감하게.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야만이 강제적으로라도 매출을 발생시켜서 회사가 이렇게 만들어 놨을 건데 이걸 없애버렸다는 거는 회사가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월마감이 없었고 추천수당이 없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게 바이너리에서는 정말 이게 가장 문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없어져 버린 거. 근데 바이너리는 그 다음 날로 다시 전부 다 이렇게 승계가 되는 거잖아, 매출이. 자, 이런 것들이 애터미에서는 꼭 성공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 자, 이것이 애터미다. 그 다음에 바이너리 구조다. 바이너리 구조는 정말 어려웠던 거거든요. 바이너리 구조 그러면은 이런 월마감이 없고 추천수당이 없기 때문에 바이너리 구조를 완벽하게 이렇게 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었다면 바이너리 구조는 정말 그림의 떡이었어요. 두 줄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어떤 그 오무가 없이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 추천수당, 월마감 이런 게 없다는 것이 만약에 없었을 때는 바이너리 구조는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만약에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여기가 아니면 바이너리다 보니까 여기에 가입을 시킬 수가 있는데 바이너리가 아닐 때는 절대 이 밑에 가입 안 합니다. 여기다 가입시키죠. 제가 A사를 했거든요. 아주 똑똑한 친구가 있으면 절대 밑에 가입시켜주지 않아요. 여기 가입시켜요. 새로 만들어요. 새로 라인을 펼쳐갑니다. 자, 이런 게 되는데 애터미는 바이너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포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손동관이가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정말 굉장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굉장한 사람 나타나는데 그 사람을 여기 아니면 여기에 내가 가입시키는 거죠. 손동관이라는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새로운 라인이 아니고 바로 밑에 여기가 100대든 200대든 300대든 대수가 이렇게 맨 밑에다 내가 가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바이너리 완성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한 누적, 무한 단계. 이게 가능한 게 무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제가 맨 밑에 가입을 해도 가입시켜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애터미에서 제가 이런 걸 하나하나 들여다볼수록 박한결 회장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구나.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한 누적,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라는 것이 아까 여기에 30만이고 25만이면 여기가 30만 될 때까지 계속 무한적으로 누적을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글로벌 론마케팅. 저는 사실 우리 김설한 본부장님이 글로벌 론마케팅 얘기를 해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글로벌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글로벌 회사들이 많은데 이런 어떤 글로벌이 완벽한 글로벌이 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전 세계를 하나 네트워크로 하나로 묶었다는 거죠. 인터넷으로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됐을까? 저는 컴퓨터를 공부를 했는데 그때 그 생각으로 이걸 어떻게 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은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떻게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만큼 시스템들이 발달됐고 컴퓨터가 발달되다 보니까 이게 가능했는데 이거를 과감하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과감하게 현실시켜버리는 거, 실현시켜버렸어요. 그게 이제 애터미라는 거죠. 저는 지금 바이너리의 글로벌 론마케팅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해외에서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해외에서. 왜냐면은 요즘에 이제 또 같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호주도 있고, 그 다음에, 21일 날 저희 집사람이 영국을 갔거든요. 왜냐면 셋째가 임신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엄마 갑자기 너무 힘들어. 막 밥도 못 먹고 막 애들 등하교도 해줘야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해서 갑자기 짐을 팍 싸가지고 영국을 갔어요. 근데 가면서 히드로 공항에서 런던까지 시내까지 들어가면서 운전하신 분을 저희 집사람이
리크루팅한 거예요. 운전하신 분을 리크루팅해서 우리 남편이 애터미를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남편하고 연락을 해라. 그리고 당신 전화번호 줘라. 전화번호 딱 해가지고 저한테 다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가입을 시켰거든요. 그 가입을 시키기가 쉽지 않았어요. 영국이니까. 시간차가 엄청 막, 낮 8시간이 한국보다 늦어요. 8시간 늦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김동인 본부장도 계시지만은 그분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한 번도 영국을 가입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했는데 거기에 제가 그 글로벌 거기 라인에 올렸어요. 근데 정말 희한한 게 미국에서 크라운 마스터가 저를 도와주겠다고 단톡이 오는 거예요. 여자분인데. 미국의 크라운 마스터가.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는데 영국 가입하는 걸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이제 국장님이 가입하지 말고 영국 분한테 직접 가입하라고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입을 해야만이 살아남는데 아무리 좋은 인맥이라고 해도 내가 가입을 시켜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러니까 시간이 미국하고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막 이상하잖아요. 시간대가. 뭐 지금도 미국은 빠른가 그런 거 그래요. 그래서 그분하고 연락하면서 영국하고 연락하면서 그분 영국 그 파트너한테, 새로운 파트너한테 그러면 가입이 안 되니까 주변에 있는 센터를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센터를 갔어요. 센터에 있으면서 미국하고 한국하고 연락하면서 가입을 시켰거든요. 그분이 가입을 했어요. 요즘에 계속 밤에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드라이버, 운전하신 분이 애터미에 칫솔도 써봤고 샴푸도 써봤다는 거죠. 물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분 가입시키면서 제가 또 태국에 아신 분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 전화번호가 없었어요. 전화번호가 없었는데 전화번호를 미국의 그 크라운 마스터님께서 지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태국도 가입했죠. 근데 이제 이런 게 벌써 글로벌이 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이,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그 처음에 연결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중국.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야, 글로벌 좀 움직여야 되겠구나.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래서 요번 19일 날 제가 상하이를 가게 됐습니다. 상하이 가서 저하고 굉장히 좀 잘 아는 지인이 있는데 애터미 그 석세스 같이 참여를 하게 됐거든요. 어쨌든 제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좀 요즘에 좀 많이 펼쳐보자. 물론 제 생각은 좀 고정관념으로 한국에서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글로벌까지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할 수 있을 때 굉장히 펼쳐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느낀 상한선. 이게 정말 센세이션이죠. 어떻게 이런 생각도 했을까. 상한선이요. 저희 그 A사는 그 어떤 스타를 양성하거든요. 네트워크는 정말 누구나 매출의 35%를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35%를 어느 일정한 조그만 어떤 빨리 가입했던 사람들이, 위에 사람들이 가져가 보면은 그 밑에 사람들은 가져갈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게 좀 불만이 있었는데 이게 애터미에서는 상한선을 뒀다. 이 이상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상한선 제도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보니까 애터미는 정말 경이롭다. 정말 이런 어떤 마케팅 플랜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1927년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던킨 교수가 소비자 심리에 대한 대학원에서 연구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자, 중요한 게 구전 광고에 의해서 우리가 소비를 할 때 구전 광고에 의해서 85%가 나타난다. 구전 광고. 광고의 효과는 15%밖에 안 나타난다. 이게 논문에서 그 시대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 시대에 이렇게 우리 이걸 그 논문에서 이렇게 연구하는 결과 구전으로 의해서는 광고의 효과는 15%밖에 없다. 구전이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구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저는 그 유학 설명을 사무실에서 학부모나 학생들 와가지고 일본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유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은 집에 가가지고 앞집 순이 엄마한테 듣고 포기해요. 비전문가 듣고. 그러니까 순이 엄마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광고를 그걸 더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비 생활을 할 때 누가 뭘 좋아하면 그걸 듣고 사는 구전 광고의 효과가 굉장히 좋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구전 취향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취향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런 네트워크에서는 제가 80년도에 A사를 들어볼 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나온 내용이에요.
네트워크에서는 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1,200원에 생산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갈 때는 3,000원 정도 된다. 이게 뭐예요? 뭐 유통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유통 과정을 흘러서 이런 마진을 빼다 보니까 이게 3,000원이 되는데 요즘에는 1,200원짜리가 이런 할인 매장 가서는 2,300원에 된다. 유통 과정이 그만큼 줄어진 거죠. 이래서 좀 싸게 했는데 요게 이제 애터미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애터미에서는 모든 네트워크의 어떤 네트워크 시스템에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면 그냥 이런 어떤 유통 과정을 없애고 바로 고객에게 전달한다. 근데 애터미에서는 실질적으로 물건 생산하는까지 개입을 했다는 거죠. 전 깜짝 놀랐어요. 자, 여러분들 700원에 1,200원에 생산된 거를 3,000원에 팔고 있는데 2,300원에 팔고 있는데 그 회사에 가가지고 우리한테 900원에 줘, 990원에 줘. 그러면은 회사 어떻게 했어요? 많이 팔아줄게 900원에 줘요. 그게 그렇게만 해도 회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짜고 힘들게 생산해서 정말 거의 이익도 안 남기고 넘길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기업들이나 유통업체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애터미에서는 그래? 힘들다고 하니까 당신도 이익을 보고 나도 이익을 보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PF팀을 구성해가지고 자 생산부터 개입을 해서 생산할 때 원자재를 가져오는 것부터 개입을 하고 자 그렇게 많이씩 가져와 개입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시스템도 좀 보강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바로 납품하자마자 일주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할게. 자 이런 것들을 제안했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자 이렇게 회사하고 하나가 돼서 이렇게 애터미는 진행을 하다 보니까 회사가 엄청 큰 그 합력이 되는 거죠. 회사도 애터미를 사랑하게 되고 애터미도 회사를 사랑하게 되고 자 이렇게 하나가 되는 회사들이 이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정말 대단한 어떤 그 유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품일사. 칫솔은 당신 거 하나만 쓸게. 이게 아니고 정말 저도 이제 학교 일을 하다 보면은 학교 에이전트들 여러 개 줘요. 어떤 일본 학교들이. 그래서 뭐 잘하는데도 해준다. 경쟁을 시키는 거 되게 기분 나빠요. 경쟁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걸 느꼈을 때는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근데 나는 오직 너만 믿고 할 테니까 열심히 봐. 그랬을 때는 어떤 더 충성심이 더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심리를 굉장히 더 활용한 것 같아요. 자, 네트워크에서 아까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거 저는 정말 기가 시리도록 들었어요. 이 내용 네트워크 사업할 때.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래서 성공을 한다라는 걸 들거든요. 근데 어때서 생필품이다. 생필품 맞죠? 재구매가 된다. 이론적으로 맞아요. 또 그런데 그 다음에 회원수가 증가한다. 맞아요. 회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신상품이 늘어난다. 맞아요. 이 원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입니다. 과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회사들이 이런 걸 얼마만큼 맞춰갔는지. 자, 여러분들 재구매 어때요? 구전 광고에 의해서 물건을 사는 게 85%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치약을 써보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 제품이 어떻게 해야지 자기에게 충분하게 만족을 해야지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까요? 정말 A사 제품 좋았어요. 비쌌어요. 부담이 됐어요. 제가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저 스스로도 한 번 사다가 다른 거 사게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니까. 뭐 비타민제 하나 먹기도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근데 애터미는 어때요? 가장 힘들었던 게 생필품인 거는 모든 비즈니스 유통회사들이 생필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 회원수도 증가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신제품이 늘어나요. 근데 재구매 이게 항상 걸렸던 거예요. 이게 걸린 거예요. 과연 재구매가 일어날까? 이 원리 원칙대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가 있는데 애터미 제품 어떠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품을 구매하는데 어떤 제품을 구매하실까요? 싼 제품? 좋은 제품? 1번 싼 제품, 2번 좋은 제품, 3번 싸고 좋은 제품. 싸고 좋은 제품. 자, 싸고 좋은 제품. 말도 이상해요. 근데 이거를 현실화 시키는 거예요. 애터미에서는. 싸고 좋은 제품을 생산해내는 거죠. 자, 이래서 애터미는 스스로 애터미의 지금 90% 이상이 사업을 안 한 사람이지만 계속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구매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사실 그 회원들이 보면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스스로 구매하신 분들,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 어떤 스스로 구매하는, 재구매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저 스스로도 정말 치약이라든지 뭐 샴푸라든지 떨어지면, 그리고 그 세제라든지 주방세제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면 절대 다른 데서 안 사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물건을 쓸 때 좋아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애터미 제품 어떤 걸 들었어요? 가성비가 좋다고 들었잖아요. 자, 가성비가 좋다는 건 싸고 좋다는 거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애터미는 그 다른 어떤 네트워크 회사들이 어려워하던 재구매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애터미는 이것 때문에 애터미 무조건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애터미의 어떤 보상 플랜은 아주 이제 정의로운 보상 플랜인데, 제가 보상 플랜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는 어렵고, 여기에 이제 회원에 지급되는 것, 지급수당이 10%, 후원수당이 20%, 그 다음에 센터 운영비가 3% 있다. 여기 35%인데, 이거를 지급수당이라든지 회원, 그 다음에 그 후원수당이라는 거를 아까 상한선을 적용해가지고 적용해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저도 이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들 그 엔가라는 것 좀, 여러분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걸 제가 분석하고 이걸 확실하게 알았을 때 정말 어떻게 이걸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했어요. 자, 엔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일일 매출의 25%를 뭘로 나눴냐면 일일 점수 총 합계예요. 점수. 점수는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 보면은 점수가 날만하는 곳은 여기하고 여기죠. 점수. 자, 이 사람은 15점짜리, 이 사람은 30점짜리, 이 사람은 15점짜리. 자, 이런 모든 점수를, 그날 점수를 합쳐가지고 나누면은 N가가 나온다는 거죠. 자, 회사 입장에서는 22%를 딱 내놓는 거야. 딱 내놓고 이걸 그 점수를 나눠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겠구나. 들은 거예요. 회사가 절대 망하지 않겠구나. 회사는 적든 많든 어쨌든 그 점수, 어떤 액수를 이렇게 내놓고 그 액수를 N가로 N분의 2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후원수당이 정말 정의롭다고 또 얘기하죠. 실질적으로 매출은 포인트는 166배인데 이걸 보면은 그 점수는 20배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자, 이런 것들 자체도 처음에 애터미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크게 유리하게 이렇게 점수를 지급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 보면 지급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세일즈 마스터에게 총 지급수당 10% 중에서 반뚝 잘라가지고 5%를 주고, 나머지로 이렇게 뭐 다이아몬드라 샤론이라 스타마스터, 로얄 마스터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나머지를 바탕에서 준다는 거, 이런 것 자체 하나하나가 세심하게 애터미에 대한 것들, 애터미가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절대 그 마케팅 플랜이 변하지 않게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을 해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들여다볼 때 제가 정말 애터미는 정의롭다,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문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열심히 하면 기회가 찾아옵니다. 열심히, 아주 열심히. 그 다음에 꾸준히 하면 변화가 찾아오고, 또 간절하면 인생이 변한대요. 간절하시죠? 저도 정말 간절하거든요. 간절해요. 저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도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